안녕하세요. 수익버스 새해 첫 거래일의 첫 버스 곧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도 계속해서 기사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연말에 태워주셨던 버스들 현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2월 26일에 노타 태워주셨는데 이 버스 기사님이 태워주신 이래로 계속해서 빨간불 달리고 있고요. 현재 목표가 2번이나 터치했죠? 맞습니다. 일단은 노타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LNF 같은 대표적인 셀, 또 소재 기업들이 잇따라서 계약 취소 사태가 좀 이어지면서 당분간 이제 2차전지 섹터에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기엔 좀 제한적인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달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앞둔 시점에서 결국 반도체 소부장과 지금 로봇이 코스닥의 어떤 상승을 확실하게 좀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노타같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600에도 실제로 노타의 또 네츠프레스 관련된 이제 AI 솔루션을 공급 계약을 다시 한번 또 체결을 하면서 오늘도 좀 강력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11월 달에도 그리고 또 좀 최근에도 결국 이제 잇따라서 삼성의 AI 솔루션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IT 테크 기업들에게도 꾸준하게 또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노타다 보니까 오늘도 좀 강한 상승을 견인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 거래일에 이제 2차 목표가 52,000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해 드렸는데 바로 좀 돌파를 해서 3차 목표가 57,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는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7,7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타 벌써 3차 목표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타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2월 29일에 태워주셨던 리노공업 오늘 네. 6%가량 급등하면서 정말 빠르게 속력 높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 금방 달성할까요? 네, 목표가 돌파는 그냥 저는 시간 문제다라 보고 있어요. 빠르면 오늘, 뭐 늦어도 뭐 다음 주, 뭐 아무리 못해도 뭐 1분기 안에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코스닥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부장도 움직여야 되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섹터 안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젠 기판 기업들 대비해서 소켓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분에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 보고 있고,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오늘 제주반도체도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요. 리노공업이야말로 실질적인 온디바이스 AI의 핵심 수혜주이기도 하고 영업이익률이 이미 50%를 육박한 상태고요. 그리고 4분기뿐만 아니라 2026년도에 어떤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 리노공업이다 보니까 결국 리노공업의 목표가 돌파가 아니라 신고가 돌파는 저는 시간 문제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66,3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2차 목표가 72,3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도 59,000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는 리노공업 빠르게 2차 목표가도 미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두 가지 수익 버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버스는 노선 어떻게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노선은 좀 시원하게 파란 버스, 시내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파란색 중형 버스로 노선 골라주셨고요. 어떤 마을로 갈까요?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또 오랜만에 또 강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품 마을로 다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보카드 마을이 있고요. 두 번째는 PCB 마을을 지나서 리드프레임, 오늘은 소켓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정거장들 사이에서도 소켓 마을 콕 집어주셨고요. 수익 내려면 몇 번 버스를 탈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소켓 버스 번호는요. 바로 131290 TSE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131290번 버스 TSE로 함께 탑승해 보겠습니다. 자, 승객분들이 이제 승강장에 모여서 차례차례 탑승해 주시면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버스 문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버스는 조금 조용하네요. 네, 사실 TSE가 가장 먼저 소켓 기업들 중에서 좀 상승폭이 좀 확대됐었고, 오늘 ISC도 거의 연중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TSE 같은 경우는 테스트 부품 그리고 OLED 검사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가장 핵심 주력 제품은 프로보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보카드는 웨이퍼 테스트 단계에서
테스트 장비와 또 웨이퍼를 연결해주는 부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인터페이스 보드와 테스트 소켓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 보드와 이제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패키징 단계에서 테스트 장비와 칩을 연결해주는 핵심 부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맞춤형 반도체, 그리고 또 비메모리, 또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에 있어서 결국 테스트 소켓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실제로 2025년도 또 이제 상반기 매출만 본다고 했을 때는 프로브 카드 매출이 한 45%,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28%, 그리고 테스트 소켓이 12%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켓 사업부에서 사실 제가 러버 소켓 쪽에서는 글로벌 1등이 ISC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이제 포고핀 방식은 리노공업이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러버 소켓과 포고핀을 둘 다 양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TS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켓 비중이 지금 이제 65%, 러버 소켓 비중이 65%고요. 포고핀 방식이 35%의 비중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포고핀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말씀드렸고, 러버 소켓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맞춤형 반도체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포고핀 방식의 채택률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 이제 HBM 쪽에서는 러버 소켓의 수요가 출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저는 TS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소켓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비디아의 그룹 우회적 인수뿐만 아니라 삼성의 GPU 독자 개발,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6월부터 HBM4 대규모 양산, 그리고 삼성의 에이다스, 또 GF 기업의 에이다스 사업부 인수와 그리고 에이직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테스트 소켓과 프로브 카드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TSE 같은 경우는 삼성자 매출량이 한 60%가 되고요. 그 외에는 퀄컴과 SK 하이닉스 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메모리 업황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갤럭시 26에는 엑시노스가 다시 한번 재채용되면서 테스트 소켓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6년도에 낸드 가동률이 상승하고 디램 매출이 확대되고요. HBM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소켓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에서 제가 ISC 그리고 리노공업의 후속주로 TSE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후속주로 오늘은 TSE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도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목표가는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TSE가 사실 가장 먼저 소켓 기업들 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다른 기판 기업들 대비해선 소켓이 저는 이제 출발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68,6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겠고요. 손절가는 53,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탑승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버스 탑승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노선일까요? 네, 두 번째 노선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초록버스, 마을 버스로 환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객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초록색 소형 버스고요. 그럼 어떤 마을이죠? 네,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 마을, 그리고 관절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로봇 손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색 소형 노선의 로봇 손 마을이라니 왠지 기대가 되는데요. 몇 번 버스를 타면 수익 종착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448-900번 한국 PIM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손 마을로 떠날 오늘의 두 번째 버스 448-900번 버스고요. 한국 PIM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버스는 승객분들이 좀 많이 탑승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버스, 오늘 네. 다들 어디 가셨죠? 이게 로봇 손으로는 좀 생소해서 이제 한국 PIM을 좀 강하게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가 로봇 손은 워닉 로보틱스의 사업 지주사인 워닉 홀딩스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2025년도는 로봇의 해라고 제가 연초부터 계속 강조해드렸잖아요. 자유로를 외치면서 로봇을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2026년도는 또 피지컬 AI의 해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의 어떤 기술 집약체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도 로봇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가성비와 그리고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액추에이터라든지 로봇 손 같은 기술력으로 승부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뭐니도 2025년도에 템버거 간 종목이 딱 세 종목밖에 없어요. 그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워닉홀딩스와 로보티지입니다. 둘 다 액추에이터와 그리고 로봇 손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워닉홀딩스 같은 경우는 1884%가 급등했고요. 그리고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1328%가 상승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로봇 손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반증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 PI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로봇 손 관련된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핵심 기업이 저는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손이야말로 촉각 센서뿐만 아니라 미세 토크를 제어해야 되고 정밀 조작, 그리고 이제 반복 내구성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로봇 손에 대한 어떤 기술력은 실적으로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기술의 어떤 집약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으로 지금 로봇 손을 정밀하게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초정밀 제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 중에서 마이크로 금속 분말 사출 성형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 바로 한국 PI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휴머노이드 기업과 지금 공급 계약 체결이 임박한 상태이기도 하고, 국내 기업들과 함께 상용화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PIM의 어떤 대형 수주 소식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미 휴머노이드 소재 부품은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기도 하고 물성 테스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CES 전후로 한국 PA인과 또 국내 대표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 MOU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금속 분말 사출 성형 공법을 바탕으로 감속기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의 공급업체,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한국 PI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해 오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지금 사업의 방향을 대전환하고 있고요. 해파 증설로 통해서 2026년도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한국 PIM 삽입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버스 한국 PIM 매력도까지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현재 15% 넘게 오르고 있는 만큼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괜찮을까요? 네, 오늘 15% 정도 올라가주고 있는데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안정적인 자리고요. 최근에 단기 저점이 좀 충분히 형성된 자리다 보니까 지금 가격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먼저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55,6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3,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까지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수익 버스 무사히 탑승 마쳤습니다. 자세한 전략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새해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오늘 로봇과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피지컬 AI의 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1월 달 1분기에 우리의 어떤 전략과 그리고 제가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전략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고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 새해에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